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휴대폰 판매점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아무래도 단통법에 대한 후유증도 역시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듯한데요. 직접 현장을 다녀오면서 취재를 했던 김지영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용산 전자상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직접 다녀왔었는데 네. 과연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좀 한산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땠습니까? 네. 한때 휴대폰의 메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휴대폰의 메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 용산 일대를 돌아봤는데 대부분 한적했고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용산 전자랜드의 경우에는 한때 휴대폰 매장이 수십여 곳이 즐비하게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6곳만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자랜드에는 지난달 한층을 차지했던 휴대폰 전문 코너가 아예 없어졌는데요. 남은 매장들은 1층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는 키즈랜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예. 또 인근 나진 상가에는 한때 휴대폰과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했던 곳이 3개동에 달했는데 15동 1개동을 지난해 가을부터 비워서 지금은 휴대폰 매장이 2개동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용산역과 연결돼 있는 아이파크몰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요. 예. 이곳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나간 화면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영상도 좀 섞여서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한 층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 네. 이게 휴대폰 판매점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층으로 다 좀 밀집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휴대폰 자체가 뭐 2년 만에 꼬박꼬박 바꾸지 않냐. 그러면 뭐 판매점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손님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만 잠깐 해보더라도 네. 옛날에는 휴대폰 어디가 더 쌀까 해서 이런 우리가 소위 집단 상가라고 하죠.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뭐 가격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전자 상가가 더 좀 이렇게 후퇴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산 전자상가 이런 데가 후퇴하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단통법의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전보다 보조금이 크게 줄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지원금을 공시하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는 휴대폰 가격이 비슷합니다. 굳이 집단 상가까지 나가서 휴대폰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집 앞 대리점이 오히려 영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용산 일대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은 따라서 단통법 때문에 영업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5분의 1은 줄였다고 봐야죠. 하루에 하나 개통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집단하고 외부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피부로. 옛날에는 집단은 뭐 핸드폰이 좀 싸다는 거하고 디자인이 신제품을 많이 빨리 볼 수 있다는 전자상가라는 것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퀄리티 때문에 집단상가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많이 없어졌죠.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네. 보니까 저희가 말한 문제점과 딱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어차피 팔리는 폰만 팔리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 굳이 단통법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멀리 집단 상가까지 나갈 갈 필요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없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던 중에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좀 매장에서 이용객들이 줄다 보니까 한국인 고객보다 외국인 고객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네. 어떤 논리인가요? 네, 실제로 용산이나 강변 이런 데를 가면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용산 전자상가를 가보면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에는 전체 휴대폰 매장이 78개인데 그중에 50개가 외국인 대상 영업점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데 외국인으로 대상으로 한 매장이 더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불폰이라든지 중고폰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선불폰은 미리 돈을 충전해서 쓰는 카드인데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중고폰의 경우에는 왜 잘 팔리냐 봤더니 일단 한국에서 중고폰을 값싸게 사서 외국에 가져다 팔면 최소한 2~3배는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 외국인은 한국에 관광 와서도 중고폰 하나씩 들여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중고폰은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 이른바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외국인들 중에 중고폰을 사가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전체 고객의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메르스의 여파가 여기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여행할 때 메르스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점주 입장에서도 가끔 중동 손님들도 온다고 하거든요. 예. 때문에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하고 이런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강변 일대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강변 테크노마트 가보면 매장이 모두 220개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 90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고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제 80% 고객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이러한 매장 수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외국인 대상 중고폰 매장 수가 1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90개로 9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기승전 메르스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실제로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중동 손님이 있다고 하니까 더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외국인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휴대폰 깡 일명 이렇게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고폰을 사들여서 해외에서 다시 되파는 것도 네.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떤 가게는 외국인이 직접 점주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또 해보니까 돈이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또 국내에서 한국인이 영업하려면 일종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예. 외국인이 영업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외국인이 스스로 가게를 차려서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고폰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막 이런 좀 신종 수법도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여기서 외국인을 상대로 정말 힘들게 장사를 하고 네. 있는 이제 한국 점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중고폰 이렇게 팔아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남나요? 아니면 좀 계속 손해를 보면서 계속 그냥 거기에 있는 건가요? 사실 장사꾼들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진 않습니다. 예. 남긴 남는데 이제 이전에 최신형 스마트폰 팔 때에 비해서는 마진폭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중고폰 영업이라도 하자 이렇게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매출은 많이 줄긴 했다는 그래도 네. 예, 사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잊었었네요. 손해를 보면서 계속 장사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 용산 전자상가의 어떤 활기가 많이 죽은 건 사실일 것 같고, 실제로 이런 휴대폰 판매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다 굉장히 뭐 주관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은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수치로는 좀 어떻게 얼마나 감소를 하고 있나요? 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4만여 곳에 달했던 휴대폰 판매점이 최근 수치로는 3만여 곳으로 약 만여 곳가량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증권가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식적인 이동통신사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가량 줄었다는 건데요. 보시는 그림을 보면 KT경제경영연구소가 집계했는데 지난 7일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과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요. 휴대폰 판매 점수가 단통법 이전에는 2,219개였는데 지금 2,014개로 9.2%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해 11월 전국 53개 샘플 조사한 결과 나온 수치여서 지금은 6월이잖아요.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소 판매점을 대상으로 최근 경영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의 58.9%가 경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20.5%는 지금이 폐업 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전체의 80%가 경영이 힘들거나 폐업 위기라고 답한 것이죠. 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판매점의 권리금 자료를 봐도 얼마나 유통점의 위기가 심각한지가 드러난다고 밝혔는데요. 휴대폰 판매점의 권리금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과 비교해서 36%가량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예. 권리금은 아예 없었습니다. 용산 일대 휴대폰 판매점의 권리금은 지금 2년 전부터 쭉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쪽 중개업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영업이 잘 돼야 권리금이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권리금이 없는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나 전자랜드나 민자역사나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점포가 많이 남아 돌아요. 지금 현재 빈 점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 돼야 권리금이 네. 있는 건데 현재는 정말 권리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휴대폰 판매점 얘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 소재로 용산 전자상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상가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소식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휴대폰 판매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도 바로 다음 건물에도 휴대폰 판매점들이 계속 뭐 새롭게 생겨났다가 물론 없어지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이런 집단 상가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취재를 해봤더니 좀 어떻던가요? 일단 집단 상가에 수십여 곳 있던 그 가게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가게들 중에 일부는 중고폰으로 매장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있는 대리점,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집단 상가에서 동네로 간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우리 동네에 있는 휴대폰 가게는 영업이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원금을 준 돈은 좀 남는데 예. 문제는 이 지원금이 있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소비자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있지만 판매가 안 돼서 영업은 잘 안 된다. 이런 실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제 단통법을 내놨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볼까요? 좀 부정적인 면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평균적으로 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것 같고 또 판매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통위에서도 어떤 상생 방안을 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판매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빠른 대응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대응이 안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방통위는 현재 관계 기관들과 함께 휴대폰 유통 분야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예. 지난 4월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주말에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최 위원장이 말하기를 정말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제 가보니 매우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방통위가 준비 중인 상생 방안을 보면 일단 이동통신사가 판매점과 자사 직통으로 하는 직영점에 주는 장려금을 좀 다르게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들이 좀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판촉 지원, 유통 교육 같은 걸 실시하라고 지시할 예정인데요. 예. 문제는 방통위에는 이런 권한이 없고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 국회에서 뭔가 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걸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 예. 무조건 뭐 이통사에 판매점 교육을 해라. 그렇네요. 혹은 예. 뭐 차별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안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좀 살림살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 매출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휴대폰 판매점들에게는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